노란꽃, 한자로 하면 목단이라고 하는 꽃, 우리가 보통 노란 목단 이렇게 불리는 꽃이에요. 자, 이 꽃은 옛날에 부귀영화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수를 많이 났던 그런 꽃이 되겠고요. 화중지왕, 꽃 중에 왕이다 그렇게 여겼던 그런 꽃이 되겠고, 또 이 목단꽃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에는 주로 왕비방을 장식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궁모란이라고 했고요. 궁에서 썼다 그래서 궁모란이라고 했고, 조선 후기로 와서는 대대병풍이다 해서 혼례식 때, 그러니까 이런 병풍 앞에서 결혼식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목단꽃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상여, 우리 학생들이 상여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상여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장지까지 옮길 때 꽃가마 같은 거, 꽃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꽃가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그래요. 이 목단꽃으로. 그거는 사후세계, 죽은 후에도 부귀영화를 이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꽃가마를 장식할 때 이 목단꽃으로 많이 이렇게 앞뒤에다 많이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쪽 팔순이 된 어머니를 이루하기 위해 썼다는 소설 부운몽을 이렇게 8폭 병풍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. 이 부운몽이란 소설은 조선 중기 후기 뭐 아주 양반들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히 많이 읽혀진 소설이라고 하고요.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, 육관 대사의 제자인 성진 스님이 대사의 심부름을 갔다 오던 길에 팔선녀를 만나갖고 이렇게 희롱을 하게 돼요. 자, 이 첫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선녀들이랑 막 이렇게 잡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죄를 받아서 인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, 양소유란 선비로 잘 자라요.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팔선녀를 만나게 되는데, 두 선녀는 2첩, 6선녀는 6첩, 이래서 2처 6첩을 거느려서 이 8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큰 성공에 이르렀는데,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모두가 꿈이더라 하는 그런 의미. 그래서 부귀영화는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많이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고 하고요. 요즘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. 특징이 있는 그림인데요. 우리가 보통 그림은 종이에다가 붓을 사용해서 먹이나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, 이 그림은 전혀 그런 걸 사용치 않았어요. 붓도 사용치 않고 물감이나 이런 것도 사용치 않은 그런 그림인데, 자, 어떤 걸로 그렸느냐면 이 앞에 있는 이것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인두라고 하는 거예요. 요즘으로 말하면 다림이라고 하는 거, 옷 다릴 때 쓰는 거. 이 인두로 그려졌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인두화라고 하는 그림, 인두로 그렸다 그래서, 아니면 뭐 이렇게 지졌다 그래서 지질 낙자를 써서 낙화라고 하는 그림인데요. 이 낙화 같은 경우는 보통 목판이나 대나무에 그려진 것은 많이 전해지는데, 이렇게 종이에 그려진 거는 상당히 드물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종이에 그려진 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고요. 이렇게 화조도를 그렸는데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다 그래서, 이런 종이 인두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림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저희 관장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